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 사찰의 숙박시설에서 음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계종은 즉각 참회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5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이 선정됐습니다. 평화대상은 다니엘 바렌보임, 실천대상은 보각스님과 김하종 신부, 문예대상은 소설가 오정희 씨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수상합니다. 불이상 수상자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과 장규원 전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미왕사 가람을 일신한 공로와 원칙의 유식학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는 최일가 남명증도가에 직접 남긴 발문 해석을 짚어봅니다. 한학자와 연구자들은 목판 번각이라는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불교 크리에이터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불교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포교 현장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법회 금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불교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 사찰의 숙박시설에서 음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계종은 즉각 참회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작된 지난 19일, 해남의 한 사찰이 소유한 숙박시설에서 10여 명의 스님들이 술판을 벌여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즉각 국민과 사부대중에 참회를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희생을 감수해왔지만 일부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쳤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조속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조계종은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내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는 승려 여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찰은 리모델링을 마친 숙박시설 운영자가 안택고사를 요청했고 이를 마치고 감사의 뜻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유흥을 즐기려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스님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은 물론 술판까지 벌여 국민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해남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주에게는 영업중단 10일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동석한 승려 7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5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이 선정됐습니다. 평화대상은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실전대상은 자재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과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 문예대상은 소설가 오정희 씨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수상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97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만해대상.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분야에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만해축전 추진위원회가 어제 제25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화대상 수상자 다니엘 바렌보임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태인 음악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비롯한 중동 지역 청년 음악가들을 모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음악을 통한 화합의 실천을 모색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무지에 대한 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천대상을 수상한 보각스님은
한국 불교계 사회복지의 선구자로 조계종 스님 최초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36년간 천여 명의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스님은 사회복지는 그 자리에서 검증받는 현장 수행이라며 실천 없는 자비는 무자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상으로 얻는 상금은 스님 요양병원 건립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사회복지를 만난 것도 대단한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갖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어차피 가르친 제자들과 나를 따라서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 금생의 삶을 해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김하종 신부는 경기도 성남에서 매일 500~600명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가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뼈를 묻겠다며 사후 시신과 장기 기증까지 서약하고 시설 책임은 한국인에게 맡기고 봉사만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소설가 오정희 씨는 한국 사회 이면에 숨겨진 보통 여성의 일상을 다루면서 인간 존재의 보편적 근원과 심층을 조명한 소설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문예대상 수상자인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은 국내 발레 대중화에 사명을 띠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가는 공연과 발레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봉행됩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는 만해축전은 학술 세미나와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제36회 불의상 수상자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과 장규원 전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금강스님은 미왕사 가람을 일신한 공로를, 장규원 전 연구교수는 원칙의 유식학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발전과 제가불교, 여성불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의회. 1985년 불의상을 제정해 한국불교계의 참신하고 훌륭한 불교인을 독려하고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36회 불의상 실천 분야 수상자로 전 미양사 주지 금강스님, 연구 분야 수상자로 장규원 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금강스님은 20년간 미양사 주지 소임을 맡아 미양사를 자연과 화합하고 한국의 전통을 지키며 이어가는 불사로 가람을 일신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포교에 대해서 노력한 것들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의 원력을 더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지게 됩니다. 창의적 콘텐츠 개발로 미양사를 한국의 대표적 템플스테이 사찰로 일궈냈으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불교와 지역 주민의 화합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참사람 학술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번 불의상을 받으면서 상금을 학술기금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불교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장규원 전 연구교수는 난해한 주제인 원칙의 유식학을 한문 원전과 티베토본 경전을 활용 치밀하고 일관되게 연구해 대승불교 내에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연구가 인도 불교의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자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연구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런 작업에 대한 일종의 큰 격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원칙 연구자로서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상은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총 99명이 수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천만 원의 상금을 각각 부상으로 수여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기획보도 남명증도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에 도전하다 세 번째 순서는 고려시대 최고 권력자였던 최이가 남명증도가에 직접 남긴 발문 해석을 짚어봅니다. 한학자와 연구자들은 목판 번각이라는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 최고 권력자였던 최이의 주도 아래 대대적으로 간행된 남명증도가. 이를 기념해 최이가 책 말미에 남긴 발문은 남명증도가의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어시모공 중조 주자본. 간단하게 풀이하면 이에 각공을 모집해 금속 활자를 거듭 새겼다는 뜻인데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목판으로 번각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239년 이전에 간행한 금속 활자본이 따로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목판을 번각했다는 해석입니다. 당시 찍어낸 금속 활자본이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고 내린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목판으로 새겼을 때에 각을 쓰거나 그걸 가지고서 찍었을 때 도장인 이렇게 해서 각인 이런 걸 흔히 쓰는데 최의 발문에서 동사로 볼 수가 있는 조라고 하는 것은 목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나라 최고 한학자로 손꼽히는 구봉 이정섭 선생은 중조 주자본을 주자본으로 다시 새겨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본이 더 이전에 만든 금속 활자본인지 아니면 송나라 당시의 목판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금속 활자로 다시 새겼다는 뜻입니다. 다른 학자들 역시 한문 문법상 중조를 목판 번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최이가 최초의 금속 활자본도 아닌 목판 번각본을 간행하면서 이런 발문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중조 주자본이라고 하면 거듭 주자본을 조판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고려 때에도 목판본을 만드는 것을 조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중조주자본이다. 다 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듭 자본을 주조하여서 이수기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 남명증도가 공인본에서 드러난 금속 활자 인쇄의 특징과 당대 최고 권력자가 남긴 발문의 또 다른 해석은 문화재 재감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불교 크리에이터를 위촉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불교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포교 현장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해 불교를 홍보하고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 웹툰과 일러스트, 영상, 카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대중에게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 SNS 채널 운영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지난 2019년 9월 불교 크리에이터 1기를 위촉했습니다.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는 건 물론 다양한 주제의 뉴미디어 불교 문화 콘텐츠가 통일성 있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콘텐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정법의 방편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뉴미디어에 익숙한 그 대중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불교 크리에이터라는 전문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이 뉴미디어 환경상에 개체 수뿐만이 아니라 이 퀄리티라든지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포교원은 지난 5월 불교 크리에이터 2기를 새로 위촉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혜 스님은 미래 포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불교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2기는 총 5명이 위촉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에서 창의적인 불교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불교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 포교원 사업 내에서도 계속 다양한 포교 콘텐츠 개발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불교 명절 수행정진 캠페인에 그 만화라든지 카드 뉴스를 제작한 사례가 있고, 지난해에 그 대중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고사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도 그 시즌을 이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뉴미디어는 특정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교 크리에이터들이 불교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중복이었던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요. 보양식 하면 흔히 육류를 떠올리기 쉽지만 제철 채소만으로도 달아난 입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조리법이 많습니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대한스님이 코로나와 더위를 이기는 사찰음식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숲과 공기를 자랑하는 지리산.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대한스님이 수행하는 도량이자 사찰음식을 알리는 금수암과 금당 사찰음식 문화원이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의 더위까지 이겨내느라 지친 몸과 마음에 대한스님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식은 숙주 들깨찜입니다. 흔하고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여름에 우리가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에 체온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이나 참외, 수박 이런 것은 열을 내리는 데 있지만 냉하거든요. 성분 자체가. 똑같이 냉하더라도 얘는 급격하게 몸을 열을 차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싸고 흔한 식재료지만 체온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한 끼 식사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재료도 간단합니다. 숙주와 무, 팽이버섯과 건표고버섯, 들깨가루와 맵쌀가루, 검은깨와 집간장, 다심하면 됩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시마와 건표고로 우려낸 채수 반컵에 집간장을 넣고 끓여냅니다. 숙주와 무채를 넣고 덮다가 들깨가루와 전분, 맵쌀가루 푼물을 넣어 걸쭉하게 볶아내면 완성입니다. 열을 내리는 숙주와 함께 들깨는 매일 마스크를 생활화해야 하는 현대인의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다 마스크 쓰시잖아요. 막 피부 트러블 생기고 뼈드라지 나고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이 들깨 음식을 꾸준히 드셔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뇌 기능을 촉진하는 식물성 오메가3를 비롯해 들깨에 함유된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 성분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미백 효과를 내고 자외선 차단과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능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고 피부 건강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한 끼 식사 숙주 들깨찜. 자세한 조리법은 BTN 뉴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동명대학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와 로투스 동아리학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해인정사 주지이자 동명대학교 석좌 교수인 수진 스님은 어제 교내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에서 장재진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 재학생들이 동참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총 2천만 원으로 동명대학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들과 불교 동아리 로투스 학생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수진 스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업과 불교 활동이 제한돼 안타깝다며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 2월 군부의 쿠데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의 본질을 알리는 강연회가 경남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통영불교사업연합회와 사단법인 나누우리 등은 지난 20일 통영시민회관 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통영시민 강연회를 열고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군부 독재 타도위원회 서모따오 고문이 미얀마 군부로 고통받고 있는 실상을 설명했으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권현태 사무국장이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국내 연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방역 지침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용화사 종목스님, 보현사 무건스님 등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모금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